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와 더 나은 울산 환경을 위해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숙남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이경화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천순용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세출 예산 현황,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부터 2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2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시민과 공감하는 선진연구원,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 품질 보정 체계 운영입니다. 먼저 신뢰성 있는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은 시험검사 결과 및 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문서를 작성하여 운영하며 장비 및 기구에 대한 검교정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자의 검사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전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검사 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숙련도 프로그램 참가는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국내 숙련도 평가와 영국, 미국의 국제 숙련도 인정기관이 주관하는 평가에 참여하여 연구원의 분석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검사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쪽 연구 역량 강화와 안전한 연구실 조성입니다. 최신 학술 정보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하여 분야별 원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연구 활동과 관련한 외부 교육 프로그램이나 심포지엄 세미나 학술대회도 활발히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연구 사업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수행하여 그 성과는 연구원보로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과제는 학술대회에 발표하고 학술지에 등재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연구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구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건강검진, 위험성 평가, 정밀 안전진단, 사전 유해인자 분석 등 연구실 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에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9쪽 보건연구부 소관 사항입니다. 감염병 진단검사 및 식의약품 안전대응 분야, 먼저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 선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신규 변이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여 신속검사 진단팀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외에도 지역 내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사업과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의 진단검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첨단 분석 장비인 전장 유전체 분석기를 도입하여 병원체 유전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역 내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지역의료기관 연계 감염병 감시 사업은 지역의 감염병 유행 예측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에 대한 감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고위험 병원체 진단 및 생물태래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해외 유입 및 신변종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신속한 검사 체계를 상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생물안전연구시설과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조 생물테러 공동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구축된 실험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검사 능력 확보를 위한 생물테러 병원체 감시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매개체 감염병의 잠재적 위험 관리를 위해 감염병 매개 모기와 진드기 분포 조사 및 병원체 확인 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생활 밀착형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119 구급차 및 감염관리실 병원성 세균 오염 실태 조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 연안 해수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조사, 결핵 감염 우려 고위험 집단에 대한 잠복 결핵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조 법정 감염병 병원체 확인 검사는 74종의 법정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확인 진단으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조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식중독 발생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식품 등의 미생물 안전성 검사, 집단급식소 및 식품 적개곱소, 조리식품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 식중독 원인 병원체 확인 및 식중독균 모니터링, 지하수 바이러스 안전성 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소비자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건강 유해 요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통 다소비 식품 안전성 검사,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검사, 건강 기능식품 지표 검사, 일상 속 다소비 화학제품 안정성 검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검사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경매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와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수산물에 대해서는 계절별 명절 성수기에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산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하여 식품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산물, 학교 납품 식재료, 관내 유통식품, 양식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조 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건강한 생태도시 보존을 위한 환경오염도 조사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진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태화강을 중심으로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호수수와 연안 해수의 수질 오염도를 조사하겠습니다. 생태환경 보존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업장 폐기물 유해성 검사와 토양오염 실태 조사,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쪽 대기환경 측정 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대기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대기 측정망 19개소를 포함하여 도로변 측정망, 산성우 측정망, 중금속 측정망 등 총 31개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 측정 자료는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 성분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울산형 미세먼지 성분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원은 대기질 측정 차량 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 대기질 측정 차량은 대기 측정망이 없는 지역의 대기질 조사에 활용 중이며 유해 대기 측정 차량은 유해 대기 오염물질 83종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악취, 환경민원 발생 시 출동하고 있습니다. 18쪽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및 대기오염물질 검사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이 발생하면 즉시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오염 경보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울산이 대기질을 개선하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배출 허용 기준 준수 확인 검사, 악취 관리 지역 실태 조사 및 악취 검사, 사용 종료 매립장 가스질 조사, 성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비산 성면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배출 시설 수질 관리 강화로 안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폐수 배출 시설 및 하수 처리 시설 사업장의 적정 관리 여부 확인을 위하여 폐수 배출 시설 방류수 및 매립장 침출수 검사, 하수 처리 시설 방류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폐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생태 독성 검사도 병행하여 공공수역의 유해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의 수질검사 담당자 교육과 실험실 지도를 실시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수질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먹는물 등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하수, 먹는 샘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급수 취약 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망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의 오염 현황과 변화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이용 시설에 대한 수질 위생 관리로 안전한 진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 쾌적한 실내 공간과 정원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불특정 자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검사,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유해 인자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환경 소음 실태 파악과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서 환경 소음 측정망, 교통소음 자동 측정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해수욕장 해수욕장 백사장의 안정성 및 위생 상태 확인을 위하여 해수욕장 개장 전에 백사장의 모래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2조 새로운 사업으로 석유화학공단 유해 대기물질 배출 특성 조사입니다. 울산 석유화학공단 지역을 구역화하여 실시간 이동형 유해대기 측정 차량으로 고농도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및 악취 물질을 측정하고 배출 특성을 조사하여 공단 지역의 유해 오염물질 오염을 파악을 하고 기초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23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가축질병 근절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 관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통한 가축질병 근절입니다. 재난성 가축질병인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비상 대응 체계로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전파 가능한 인수공통 가축질병인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강우병 검사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농장 및 축산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수정란 이식 및 당대 후대 검사, 농장 안전관리 인정기준 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동물질병 진단 및 유해물질 정밀 검사 강화입니다. 동물질병에 대한 혈청검사, 병성, 감정,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가축질병 확산을 예방하겠습니다. 식육과 식용란, 집유장 원유에 대한 항생물질, 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물뿐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항생제 내성균 출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려동물과 가축에 대한 항생제 내성균 감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생산부터 유통까지 소비자 중심의 축산물 안전관리입니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와 시설 개선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생산 단계 축산물의 위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식육 등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와 미생물 오염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유통 단계 축산물인 식육, 포장육, 식육 가공품, 유가공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유통 중인 소고기에 대한 유전자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신규 사업으로 야생동물 중증 혈소판 감수 증후군 검사 능력 확보입니다. 치사율이 높아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요하는 진드기 매개성 질병인 중증 혈소판 감수 증후군과 관련해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검사 항목 추가 승인을 받아 연구원의 진단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동물위생시험소에 잘 다녀왔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잘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기타 등등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또 시험도 하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15페이지 설명에 보면 우리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이제 식품 방사능 검사 강화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언론 보도에도 등장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도 크고 한데 지금 월 4회라는 거는 주 1회 정도 이렇게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보건부장이고요. 예, 원래는 저희들이 월 2회를 했었는데 예. 이제 올 봄부터 이제 원전 수를 방류를 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월 4회를 했고 주 1회 정도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지금 시민들도 관심이 높을 거고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1, 2년 내에는 서해, 4, 5년 뒤에는 동해까지 예. 이 오염수가 이제 물론 이제 검출량은 미미하겠지만 네. 미미하다고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예의주시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저희들 보니까 이제 백사장 관련들이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향후에 오염수가 지금 이제 동해까지 미칠 시에 우리 일산해수욕장이나 다른 우리 바닷가에도 어떤 인체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 미리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계획 있나요? 방사능 관련 업무가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산업 안전과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항만수산과가 있습니다. 해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수산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먹는 식품이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농약부 안전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환경위원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사장 쪽에 아마 환경이나 해수 쪽 같은데 일단 그쪽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 기관에서 그런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홈피에 게재를 정보를 공개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백사장은 지금 21페이지에 오염도 검사가 있어요. 예? 중금속 관련해서. 환경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백사장 오염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방사능 검사는 없고요. 그렇죠. 중금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 검사를 하듯이 네. 해양 수도 바닷물도 같이 겸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잘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우리 폐기물 처리 시설 사후 관리 매립장 이제 배출공 이제 가스 질 조사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국제 정원 박람회 관련해서 향후에 이제 2028년 목표로 해서 이 매립장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면밀히 조사해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이 서야 된다. 그런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올해 또 준비하시는 거 이런 부분 잘 하셔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경화 우리 환경연구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주요 업무 보고 22페이지. 네, 예, 이 석유화공단에 네, 유해 대기 물질 배출 특성 조사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 이래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석유화공단이 참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아주 위험한 그런 참 이 지역인데 또 공장이 설립된 지가 한 반세기가 넘었고 항상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해 대기 물질이 거기서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게 또 석유화공단에도 또 뭐 여러 그 업체가 그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대기 물질이 유해 대기 물질이 배출되는 것도 다양하게 나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원래 얼마 전에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니까 뭐 이동 대기 측정 차량도 다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기하고 있던데 근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네, 사업비도 없고 편성되는 것도 없고 또 이 보니까 또 이 내용들이 보니까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치고 아, 지금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돼 있는 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하고 있는 그걸로 저희들이 별도 예산 필요 없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실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참 그게 각종 다양한 그 오염은 파악하고 악취 참 한 곳에 특정하게 참 이래 집어내기가 참 어려운데 네, 맞습니다. 예, 참 그 차별화된 관리 체계가 정말 필요한데 정말 차별성 있게 하려 하면은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해가 차 한 대가 되겠습니까? 아, 한 대가 더 있으면 예?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한 대가 더 여기 필요합니다, 사실은. 사실 참 이거 하는 김에 네. 정말 이건 특수한 그런 석유화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유해 물질들이 대기 유해 물질들이 이 건강에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 네. 이 신규 사업인 만큼 각별히 좀 이래 선택과 집중을 해서 네.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의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예, 이거 내용을 보니까 신규 사업 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 현재 있는 장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 오셨을 때 보셨던 데나 그 차량을 이용해서 모니터링만 하면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석유화공단 안도 계속 그 유해 물질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사실 차량 한 대로 전 항목을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거기 세팅돼 있는 항목이 80항목 정도 딱 이렇게 정해져가 있는데 그 세팅돼 있는 그 항목 이외의 거는 사실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이 한 대 더 있다면 또 다른 물질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좀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잘렸습니다. 예, 내년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수한 그런 공단이기 때문에 좀 이거 좀 정말 그래 이 내실 있고 실속 있는 그런 이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 우리 저 소장님 얼마 전에 우리 저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장 방문이 있었는데 네. 주 연구실 아니 우리 소장님 최수미 소장 예. 원장님. 원장님 그래 내가 연구실마다 쭉 이래 방문하게 이제 보게 됐는데 사실 우리 연구원들이 정말 안전에 건강에 네. 좀 뭐 이래 참 노출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종사 근무자들에게 정말 안전에 또 건강에 좀 이래 미치지 않게끔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주변 관리 정리정돈이 좀 잘 돼야 되겠다. 그런 걸 내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의회 보면 연구실마다 다 의회 보면은 좀 안전에 다 노출돼 있기 때문에 건강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 소장 관리 원장으로서 좀 그런데 세심하게 현장을 돌아보면서 좀 챙겨야 되겠다는 느꼈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보니까 얼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언론에 이래 접하게 됐는데 종합감사에서 보니까 경고 3건, 시정 7건, 주의 3건, 행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관리 감독이 좀 허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지는데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뭐 저희가 그동안 뭐 한다고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뭐 사업도 이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또 지적된 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지금 거의 다 조치를 완료를 했고 또 지금 교육도 실시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불가피한 사항들은 또 시에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단은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책임 관리자로서 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수의 계약 시에는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이렇게 관리 감독 잘 해주시고 또한 이것도 보니까 출장비 급식비를 중복 지급하고 또 위험 근무수당 부정적 지급이 또 이래 적발되고 이런 것도 보면은 복무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지는데 우리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정말 각별히 세심하게 두루두루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근데 이거 다 제가 복무 관리도 하고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도 하고 있지만 변명이라고 할까 또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네. 제가 한 부장님들이 자세원장들이 알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받은 3건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기간 경고 받은 것 중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방역이나 보건, 그다음에는 수의, 공업, 농수산연구 부문으로 저희들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련 직원들이 위험근무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 종합감사에서
이제 일반 직원들은 이제 직접 그 위험에 노출돼 가지고 직접 상시적으로 직접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위험근무 수당 지급이 적정한데 부서장들 같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들을 지 감독하는 관리자인데 이게 부적절하지 그 직업이 맞지 않다 해갖고 저희들이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들이 사실 근데 그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연구실에 시험 연구 책임자 그다음에는 안전 연구 책임자로 지정이 다 돼갖고 수시로 이제 실험실 왔다 갔다 하면서 분석 과정 그다음에는 실험실 점검 등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 하고 돼 있고 그다음에는 또 바쁠 경우에는 뭐 전처리라든가 접수라든가 행정 평가라든가 그런 거에 저희들이 투입이 돼갖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 2019년부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본부의 모든 그 과장들이 직접 코로나에 비상근무 TF팀에 투입이 돼가지고 거의 24시간 근무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사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기관 경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부당하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래 보면 이렇게 이제 뭐 과장님들이 위험근무 수당을 받는 보건환경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서울, 인천, 대전, 강주 같은 경우는 다 수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뭐 몇 개 어떤 데는 또 안 받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원 전체 직원이 다 동일한 그 위험한 근무에 노출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다 지급을 하는 그런 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저희들 기관 공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현재 수령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 바람은 뭐 부서 원장님이나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단계 또 떨어져 있다 치우더라도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 우리 저 보건은 환경연구 원장님 좀 이런 부분은 좀 이래 좀 정말 사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좀 신중히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예. 위원장님 저기 안수련님 질문하신 나머지 경고 2건에 대해서 마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변명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도 네, 네. 잠깐 원장님. 네.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의원님들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예. 왜 한 분 한 분 의원님께 이 사실을 설명 안 드렸나요? 저는 부장님하고 다 오셔가 저한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했어요. 타 기관에 비교했을 때 이번 이 감사가 좀 너무 가혹하게 감사가 되었다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각각 의원님들 다 만나셔가지고 이 부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그 부분 좀 안타깝다는 거죠. 지금 계속 제가 앉아 있으면서 왜 다른 의원님들께 설명을 안 했을까?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이 시약이라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고 그럴 때는 뭐 어떻게 그 공고내 가지고 입찰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또 수위가 필요한 데도 있었고 아까 말했던 그 위험 수당도 같은 공간에 있는 자체만 해도 사실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현장 가봤잖아요, 그죠? 그 다시 대전은 다 주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께 한 분 한 분께 충분히 설명을 주셔야죠. 그래 우리 함께 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네. 이리 소통이 안 되는데 지금 업무 보고에서 이 얘기를 다시 또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거는 이건 연구원이 잘못한 거죠. 네, 사전에 저희가 한번 네. 설명을 드렸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시도 네, 감사를 할 죄송합니다. 때는 전체 지금 원론적인 부분에서 감사하는 건 당연히 맞고요. 또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부족하다는 거를 충분히 어필이 가능했고 저도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충분히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들으셔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네. 나중에 요거 오늘 회의 마치시고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안 그래서 제가 질의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답변할 기회를 드리려 했는데 한 분 한 분 좀 찾아가셔서 설명을 다시 좀 주십시오. 원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예. 안수련님 질의 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수미 연구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저희들이 한 바퀴 둘러보고 와서 오늘 보고하시는 거 들으니까 새삼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다녀와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하고 또 환경연구부하고 이렇게 둘러보고 또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이렇게 같이 다 둘러봤는데 업무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이 앞에 두 부서 보다가 동물위생시험소가 업무 환경이 조금 더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장님께서 동물위생시험소 저쪽에 업무 환경이 좀 열악하던데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이경하 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대기환경 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대기환경 측정망이 1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도로변 대기 측정망이 2개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2개소는 어디에 되어 있나요? 네. 왜 여쭤보냐면 너무 작지 않나요? 표본이? 도로 측정망 같은 예. 경우는 그 시스템에서 인구 50명당 한 개가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 개 더 신설을 할 거거든요. 지금 신설 예정이세요? 그대로 그 법은 만족하는데 올해 하나 더 신설을 할 거라서 3개가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또 마스크를 벗는 시절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미세먼지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산성우 측정망이 3개소가 돼 있고 또 대기 중금속 측정망이 7개소가 있는데 네. 이 2개는 주로 공단 주변에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산성우 측정망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제가 오늘 처음이라 가지고 너무 긴장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성우 측정망은 저희 그 주거 지역인 신정동이랑 그다음에 그 동구 대송동에 있는 대송동 주민센터 옥상이랑 그다음에 덕신리 울주군에 있는 고려현 사택 있는 덕신리 있는 그 세 군데에 있고요. 아까 도로변 그쪽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북부 순환도로 도로변에 한 군데 있고요. 50만 명당 한 건이라서 그다음에 그 신정로 학성고등학교 정문 앞 이렇게 도로변은 2군데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50만. 네. 네, 50만 명당 도로변은 한 군데씩 그러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무작위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설치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산성우 측정망 3개소는 무작위로 설치가 아니요, 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이 측정망은 네. 무작위가 아니라 이것도 이제 뭐 간격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뭐 실제로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치 규정이 또 정리가 돼 있고 해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뭐 과학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시에는 살수차, 세척해주는 차 있잖아요. 물 뿌리는 차. 그런 거 혹시 그런 거 있나요? 동물위생시험소에 있는 차량은 방역 차량입니다. 그 방역차 소독하는 말고 방역 차량. 미세먼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살수차. 그거는 관계가 없나요? 구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관련해서 아니요. 뭐 그런. 미세먼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보도자료 보니까 미세먼지 좀 줄이기 위해서 물 뿌려주고 씻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계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손명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22쪽 그 석유화학공단 배출 특성 조사 이 부분 어쨌든 우리 울산은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이 굉장히 많고
이동형 측정 차량이 계속하면서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아마 이걸 또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활동하는 김에 좀 이렇게 빅데이터를 만든다면 저는 항상 아쉬운 것이 또 제가 처에는 우리 지역구가 바로 이 공단에 노출되어 있잖아. 그죠? 네. 서남동 또 대연동도 인접해 있는데 그러하다면 사실은 그 지역이 뭐 암 발생률이 시민단체의 어떤 결과 이런 거 보면 다 1위에 1위.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만들어 갈 때 연구 뒤에 연구 꼭지들 제가 아까 쭉 봤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조사를 하면서 그 내용 안에는 이런 것들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지금 이동형 측정을 통해서 유기화학 물질이 어떻게 어디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를 하는 아마 그런 분포 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번 연구 꼭지에도 이런 걸 한번 담아주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신규 사업을 만든 김에 그죠? 그러다 보면 진짜 필요하다면 뭐 예산을 어떻게든지 해서 차량을 더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최근에 이제 겨울철 그 노로바이러스 왜냐하면 지금 뭐 마스크 끝났고 모임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밀집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특히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보면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뭐 하루 이틀 전에도 지금 다른 지역에도 발생해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우리는 뭐가 의뢰가 와서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가 이제 설사 바이러스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관내 병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내원하는 이제 설사 환자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얼마 정도 검출이 되는지에 대한 병원체 감시를 저희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수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네. 이거는 질병관리청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 연계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노로바이러스 검사 루틴하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는 또 관내에 지하수를 식품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급식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뭐 학교, 산업체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한 이제 시군 협의를 받아가지고요 선정해갖고 저희들이 한 20군데에 대해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네요.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늘 뭐 고생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환경도 그리 뭐 녹록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또 늘 위탁 오는 것만 이렇게 검사하실 것이 아니라 좀 필요하다 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좀 선제적으로 그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렇죠? 예, 감염병도 옛날에는 의뢰가 많았습니다. 이제 많았는데 요즘에는 저희들도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업무가 그렇죠.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들도 그렇게 변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연구도 하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적극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환 상수사업본부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 이영환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 환경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비롯한 방인섭 부위원장님, 정치락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손명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저희 상수도 사업본부가 시민 곁으로 더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일수 경영부장입니다. 박장수 급수부장입니다. 이선용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권영균 회화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노원 청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영선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세출 예산,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3부 8사업소 13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241명에 현원은 237명입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담당 사무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321억 9,6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 1,289억 7,300만 원보다 32억 2,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상수 관로 복선화 사업 확대 추진에 13억 원, 방어진 1가 합장 등 2개소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17억 8,900만 원, 석유화학 단지 등 상수도 공급을 위한 선암 배수지 증설 사업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여 총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등 12건에서 238억 7,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은 시설 개선 등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 등 7기 항목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설 개선 등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급수 수익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경영 손실이 2021년 결산 기준으로 87억 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금 동결이 지속될 경우 2025년에 요금 현실화율이 73.1%로 추정이 됩니다.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후 간 개선과 상수도 시설 확충 등 투자 재원을 확보를 위해서 수도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매년 12%씩 3년간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 심의 등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40 수도 정비 계획에 따른 수도 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2040년 목표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수도 시설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설치 관리를 위해서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개량 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 5,896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 중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송수관로를 복선화하여 돌발 누수 상황 발생 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해와 천산개통 복선화 사업을 2020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6월 준공 예정으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올해 사업비는 132억 원입니다. 다음은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회화와 천산개통 복선화 미시행 구간에 대해서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회화개통 복선화 잔여 구간 연장 사업은 2021년부터 2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82억 원입니다. 천산개통 연장 사업은 사업 기간이 23년부터 24년까지이고 총 사업비 39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석유화학 단지 등 상수도 공급을 위해 선암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남구 야암장생포동 대연동 산암동 일대 개발 사업에 따른 용수 증가와 석유화학 단지 내의 원활한 생활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해서 2026년 준공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다음은 송수 펌프 시설 현대화 구축 사업입니다. 천산 정수장 내 송수 펌프가 노후화되고 장기 사용으로 효율이 저하되어서 안정적인 송수 공급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송수 펌프 5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급수시설 개선 중 우선 중남구 블록 시스템 재정비 사업입니다.
블록 시스템은 누수 방지와 정확한 유량가 분석 등을 위한 것으로 블록 간 경계를 명확히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12개 블록을 준공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14억 원으로 6개 블록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정비 사업입니다. 수도 정비 계획에 따라서 노후관을 적게 정비하고 유수위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16년부터 22년까지 103.35km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110억 7,500만 원을 들여서 10.43km를 추가 정비해서 유수위를 제고해 만전을 계속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수 및 급 배수시설 유지 관리 강화 중 노후 상수관 세척 부분입니다. 내구연한상 교체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상수도관 노후로 인해서 흐린 물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을 세척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인 동구 서부동과 남부 3호동 일원의 20.99km 구간에 대해서 노후 상수 관로를 세척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방어진 1가압장 등 2기에소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기존의 흡수정 방식에서 라인 가압 방식으로 고압 펌프 설비를 저압 인버터 설비로 개선해서 동력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8억 원을 포함한 총 17억 8,900만 원을 들어서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해 엄격한 수질 관리를 하겠습니다.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 검사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 검사를 단계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검사 항목 확대입니다. 검사 항목을 원수 119항목에서 122항목으로 정수 223항목에서 225항목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세 플라스틱 분석 체계 구축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분석 기반 구축과 감시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3억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장비 도입과 분석 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누리는 상수도 서비스 제공 중에서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옥내 급수관의 세척, 갱생, 교체를 통한 성능 향상을 통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억 원으로 노후 급수관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와 편의 시책 제공 사업 중에서 수질 검사 부분입니다. 수돗물 안심 확인제 운영과 수질 검사 결과 공개 등을 통해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요금 감면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감면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상수도 사업본부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용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영환 사업본부장님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승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주요 업무 보고서 7페이지 보면은 수도 요금 현실화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이래 추진하고 온 사업 계획입니다만은 지금 요즘 3고 시대를 또 맞이해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래 참 시민들이 참 많은 일에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그래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이 또 겹치 가지고 네네. 그 수도 요금 그 현실화 이 또 인상 문제로 또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것도 좀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어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2월 15일 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지방 요금에 대해서
인상 자제를 부탁하신 바가 있고요.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공급요금을 인상을 상반기에 자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동참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12년도 인상하고 지금 10년 넘게 인상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수지 적자가 좀 심각한 상태에 와 있고요. 그래서 2021년 결산 기준으로 한 87억 원이 결손인데 올해까지 하면 올해 한 100억대 정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에게 달리 그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이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현 상태대로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노후 관로 개선이라든지 신규 투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기존 관로 유지하는 정도밖에 일을 못하니까 서비스 측면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홍보해서 불가피한 상황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상반기는 하지 않고 7월에 하반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전에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홍보를 잘 해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이거는 급수부장이 뭐 담당입니까? 그 2040 수도 정비 계획에 보면은 우리 울산 상수도 문제, 물 수량 확보 문제에 우리 울산 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뭐 이 물 문제로 여러 가지 용역도 뭐 이래 추진 중에 뭐 있고 한데 우리 급수부장님, 우리 지금 뭐 물 부족 부분은 낙동강물을 뭐 걸어 땡기고 서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 자체적으로 우리 물 수량 확보 뭐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 전체에서 시 맑은물 정책과에서 그 맑은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수된 걸 알고 있는데 착수하게 되면 우리 해야댐 뭐 확장이라든지 여수로 뭐 높이를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일단 우리가 상수도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해야댐의 물을 가지고 최대한 시 맑은물 정책과 의논해서 최대한 수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2022년 12월에 수도정비 기본 계획안에 그 환경부에 보완 서류를 제출했죠. 예. 그 보완 내용이 뭐지요? 우리가 당초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신청할 때는 해야댐 신설 도수관로 설치 계획안을 포함해서 우리가 환경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도수관로 신설은 국가 계획에 반영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 규모에 반영할 수 없대서 우리한테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수관로만 빼고 운문댐의 공급계획만 우리 수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걸로 협의를 지금 받고 한 3월 중으로 승인이 특할구로 승인이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론 그 울산에 뭐 상수도 그 원수 그 참 수량 확보가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사실 그 울산 시민들이 물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뭐 확보하고 뭐 이래 또 맑은 물 공급도 중요하지만은 시민들에게 절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물로 좀 아껴 써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울산은 더더욱더 낙동강 원수를 또 이래 구입해가 먹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말 그 물 전략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 정말 그 가뭄이 장기화된다면은 전라도 호남 지역의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급수 제한 급수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도 뭐 그런 일이 뭐 없어라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시민들에게 절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많이 병행해서 업무를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우리 본부장님 그렇게 저 업무 좀 처리해 주시면 네네, 저희가 좋겠다. 뭐 참고해 주시기 해마다 바랍니다. 절수 홍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특히 좀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사님부터. 예. 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고요. 아까 그 안수리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금 현실화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제때 반영이 좀 되어야 되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지금 공공요금이 다 인상되는데 중앙정부의 시책 따라 가지고 또 7월로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년 정도 이렇게 인상을 해서 받는다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맞아지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용역을 저번에 했었고 경남대 용역을 해보니 3년 동안 12% 인상을 하면은 마지막 연도 되면은 한 현실화율이 101% 정도까지 올라오는 걸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 되면은 수지가 맞다. 이제 들어온 거랑 그 이제 수입하고 지출이 맞아 떨어진다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다음에 갔을 때 저희 동력비나 인건비나 뭐 약품비 오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수지는 조금씩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돼서 또 요인이 발생할 그 기본적인 생각은 요인이 네. 발생할 때마다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연동돼서 계속 그게 증가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 뭐 공공요금이라는 게 뭐 이런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상황에 따른 압박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동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감안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안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초에 시행하려고 그러던 게 7월 달에 시행하는 것 정도면 모르지만 10년 동안 동결이 되면은 더 앞으로 만약에 향후에 또 10년 동안 동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3년 뒤부터 해가지고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아무튼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제때 반영이 좀 돼가지고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네네, 싶고 맞습니다. 그 네.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더 많아질 거거든요. 네, 예. 거기도 제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한 상수도 사업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급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수도 요금 인상이 핫 이슈입니다. 그죠? 저도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자 제가 이 공문을 들고 왔는데요. 저는 가족용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진 개편을 하셨잖아요. 네네. 먼저 인상에 대한 거 잠깐만 더 질의하고 개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2년 기준으로 그 1루베당 670원에서 23년도 770원. 그러면 10루베를 썼을 때 1,000원 정도 올라가는 거 맞죠? 네, 지금 저희가 그래서 보통 연평균 한 네. 20톤 정도 사용하시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월 한 2,000원 정도 인상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인상이 많이 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네,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그 다음 페이지를 보고 조금 놀랐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가정용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 누진 개편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뒷페이지에 보니까 일반용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영업장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영업장하고 예. 목욕탕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데 가정용을 보니까 20루베 이하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적게 쓰는 사람들은 인상이 됐다는 결론이 되고요. 또 많이 쓰는 사람들은 내려주는 인하가 되는 결론이 나 있어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20루베까지는 670원이었는데 770원으로 되는 거고 종전 기준으로 지금 조정 전으로 봤을 때 910원이었던 사람들은 770원으로 오히려 인하가 되는 거 맞죠? 네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이거 요금 분석을 했을 때 가장 네. 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가족용 요금이 이제 구성이 제일 좀 크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현실화율은 저희가 현재 현실화율이 80.4% 정도 되는데 가정용 현실화율이 66.8%입니다. 가정용이 이제 가장 이제 실제 그 원가 대비해 가지고 가장 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맞죠. 영업용보다는 이제 가정용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 차이가 좀 너무 갭이 많이 났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좀 할 필요가 있었다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알아본 결과는 1단계 적용되는 가구들이 이제 좀 그게 제일 큽니다. 비중이 크고 근데 거기서 670원에서 이제 690원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율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올리지 않으면 전체 금액을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누진제 안에서도 이렇게 좀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절약의 의미가 없잖아요. 작게 쓰는 사람은 인상을 하는 격이고 많이 쓰는 사람은 오히려 깎아주는 격이에요. 이러면 절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요즘에 1인 가구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이제 집에 가구 수가 많고 아기들이 많은 데들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단기 누진을 좀 폐지하고 뭐 수지라든지 이런 뭐 출산 장려 정책 전체를 감안했을 때 1단계 부분을 조금 증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을 판단했습니다. 펑펑 쓰던 사람들은 오히려 수도 요금을 받아봤는데 수도 요금이 깎여 있어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근데 저희가 1단계 적용되는 가구가 전체 9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 3단계까지 쓰시는 분들이 또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일부에 불과한데 아마 이제 좀 식구가 많은 집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감안했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부장님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 나중에 이걸 심의를 할 거잖아요, 그죠? 예. 이 누진제 부분은 방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또 방금 이게 이제 대상자가 작을지언정 누진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그 안에서 물 절약의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또 뭐 개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봅시다, 본부장님, 그렇죠? 뭐 지금 업무 보고에서 일일이 뭐 그거 따지고 할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저번 용역했던 자료들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한번 해서 전체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앞으로 같습니다. 또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네, 예. 네. 의원님 계속.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아무래도 뭐 요즘 시기가 또 이렇다 보니까 요금 인상되는 부분에 좀 예민하고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뭐 그 승진 축하드리고요. 또 뭐 네, 축하 감사합니다. 기념으로 네. 오늘 이름까지 다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출석 부른 자고 대답할 뻔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앞서 뭐 동료 의원님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그 중수도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 뭐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조금 미비한데 이런 부분 혹시 뭐 이렇게 향후에 우리가 대비를 하고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또 그 우리 복선화 성수갈로 복선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예, 우리는 이제 상수도 공급에 대한 이제 복선화 사업을 단계별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중수도 관계는 뭐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답변하기가 좀 제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복선화 공급, 상수도 공급망에 대한 것은 우리 본부에서 하는데 개통도 하는데 중수도 설치는 따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관리하는 주관하는 환경정책과에서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좀 대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수도 본부에서는 중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취급을 안 하는 부분이고 그 시청 그 환경 정책과 지금 맑은 정책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감면 대상을 갖다가 빗물 사용자에 대해서 요금은 한 10% 정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옥내 누수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도 금액도 한 2분의 1 정도 강화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수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필요성이 지금 굉장히 크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어떤 그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조금 업무가 함께 할 부분이 있다면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 또 준비하시는 부분 또 잘 준비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상수 요금 오르는 부분에서 저희 의원님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는 저희들도 다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5대 때 올리고 지금 8대에 돌아서 다시 이제 지금 이게 올라오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 우리 시민들이 요즘 뭐 월급 봉투 빼고 다 올랐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저항이 좀 작도록 홍보 논리도 좀 개발하셔서 계속적으로 좀 시민들이 오르고 특히 뭐 한 가정당 2,000원밖에 정도의 어떤 부담이다. 제가 최근에 주변에 얘기를 해보면 수돗물은 정말 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러한 홍보 논리를 좀 개발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저항이 좀 적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토론에서도 이런 얘기도 좀 나왔는데 노후관 정비 사업이 교체도 있을 것이고 세척도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구간마다 지금 교체를 하거나 또는 지금 세척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제가 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수돗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시민들이 수돗물을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고도의 시설을 잘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오는 과정에서를 못 믿고 있거든요. 최근에 새로 바꿨다거나 세척이 되었다면 이것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즘 동사무소를 안 하고 행정복지센터를 하잖아요, 그죠? 센터를 통해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은 최근에 이렇게 교체를 했다 또는 세척을 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해서 모니터도 하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시민 홍보가 정말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게 중요하다.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구간 어디에서부터 이번에 상수도 노후 관로가 교체가 되었다. 그럼 저는 더 믿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십사고 좀 당부를 드리고요. 사실 미세 플라스틱 이거 지금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수질연구소장 이번에 이제 지금 기계는 구입했나요?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계가 이제 검증이 되거나 뭐 공신력이 있거나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죠. 어때요? 예. 아직까지 지금 초기 단계니까. 예. 어쨌든 어느 뭐 TV에서 그 지금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이건 완전 모험 할극이다 있었고, 최근에는 플라스틱 없는 삶 살아보기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위험한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장난감에 플라스틱 없이는 뭐 아예 구경도 하기 힘들 정도로. 근데 그 플라스틱이 지금 굉장히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 그죠?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예산이 3억 같고 인력 양성하고 기계 구입하고가 3억이죠. 네. 그죠? 그럼 인력이 양성이 되고 기계가 구입이 되면 이제 계속적인 이제 그런 우리 수질의 항목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거죠.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항목을 넣어가지고 검토할 그렇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처음 시도하는 만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서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도 좀 선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고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20일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